자, 이번 영상은 ITQ 액세스 과목에서 테이블을 만드는 1번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액세스를 띄우시면 화면처럼 액세스라는 과목이 화면에 보여지고요. 빈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빈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을 먼저 써야 됩니다. 자, 현재 여기를 보시면 도큐먼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어디에다 저장해야 되냐면 도큐먼트 밑에 ITQ라는 폴더에다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고 다음에 문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ITQ라는 폴더가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요 아래에다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수험번호 1, 2, 3, 4, 5, 6, 7, 8 여러분 받으신 게 있죠? 수험번호 8자리 빼기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넣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화면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ITQ라는 폴더 밑에 이 이름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만들기를 누르시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테이블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1-2번을 만들 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번을 먼저 하셔도 되고 아니면 불러오기를 먼저 하셔도 되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1-2번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테이블을 한다 그랬었죠. 테이블의 이름이 뭐냐면 예약자 정보예요. 예약자 정보. 자, 이렇게 돼 있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쪽에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위에 보시면 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시트 보기, 디자인 보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디자인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이 부분을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기본키라고 되어 있는 걸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기본키라고 되어 있는 걸 없애면 얘가 없어지고요. 자, I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예약 번호라고 써주면 됩니다. 예약 번호라고 표시를 하고 일련 번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짧은 텍스트로 한대요. 그래서 짧은 텍스트를 선택하게 되면 아래쪽에 형식이 바뀌죠. 자, 이랬을 때 짧은 텍스트로 5자리 그랬으니까 5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는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예약자명이라고 되어 있죠. 예약자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자, 여기도 역시 짧은 텍스트래요. 그리고 아래쪽에 가셔서 10자리로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연락처래요. 연락처라고 하시고 옆에 역시 짧은 텍스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락처는 11자리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약 방식이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약 방식도 역시 짧은 텍스트죠. 만약에 짧은 텍스트가 아니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셔서 원하는 형태를 바꾸시면 되겠죠. 자, 짧은 텍스트 선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2자리로 표현을 한답니다. 2자리.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유효성 검사 시험지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유효성 검사라는 건 여기서 하는 겁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 자, 유효성 검사 규칙은 시험지 테이블의 바로 위에 나와 있어요. 표 위에. 자, 아래 형식을 참조해서 테이블을 작성하고 디자인을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단 예약 방식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서 일반과 조인이라고 되어 있는 두 개만 입력받도록 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인 그리고 가로 안에 따옴표 일반 따옴표 컴마 또 따옴표 하시고 조인 따옴표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치면 자, 엔터를 쳤을 때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제대로 된 형식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금이래요. 자, 여기를 계약금이라고 하고 금액이니까 숫자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숫자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수롱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형식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자, 형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끝으로 쭉 가보시면 자, 여기에 통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통화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더 이상 뭘 하라는 게 없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보기에 가서 여기에 시트 보기를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테이블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랬으니까 yes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10494, 10494라고 표시를 하고 옆으로 넘어가면 김시현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숫자만 지금 입력하잖아요. 010, 그 다음에 11112222 이렇게 돼 있죠. 자, 예약 방식이라고 돼 있는 거는
여기에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는 건 40만 원이니까 400000 하고 엔터를 치면 자, 그 다음 줄에 첫 번째로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그 다음에 11204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엔터를 치거나 오른쪽 화살표로 해서 넘어갔을 때 자, 박효주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를 010-1111-3334 이렇게 입력하고 일반 그리고 40만원, 일십, 백, 천만, 10만.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숫자별로, 아니면 문자별로 이렇게 입력하고 싶다 그러시면, 얘를, 예약 번호를 해볼까요? 22062, 2206. 자, 지금 보시면 밑으로만 내려가잖아요. 자, 밑으로만 내려가는 거는 화살표를 밑으로 하시면 돼요. 자, 밑으로 하면서 얘가 이렇게 입력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얘가 기본 키면, 자, 옆에 다른 기본 키면 얘는 넘어갈 수 없어요. 지금처럼. 왜냐하면 기본 키는 비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테이블에선 기본 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입력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박효주 다음에 이승준.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입력이 다 됐어요. 자, 이렇게 입력이 다 됐는데 대부분 어떤 질문을 또 하시냐면 나는 분명히 아래쪽에 내가 입력하지 않았는데 왜 한 줄이 나오냐 라고 하시는데요. 자, 이 줄은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나중에 출력을 해도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해서 이 사이에 빈 공간이 하나 생겼어요. 그거는 없애셔야 돼요. 그럴 때 없애는 방법은 여기에서 클릭, 마우스 우클릭하신 다음에 레코드 삭제라는 걸 누르시게 되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삭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X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저장이 이미 다 된 거고요. 1-1번에 해당하는 거 우리 안 하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자,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1번 문제 보시면 자, 외부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새 데이터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파일에서 엑셀이라는 파일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엑셀 파일이라고 거기 써 있죠? 가지고 오는 위치가 자,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엑셀이 있는 위치를 찾아가야 됩니다. 문제에 보시면 문서 밑에 ITQ 밑에 픽처라는 것 밑에서 가지고 온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쫓아가야 되겠죠? 찾아보기 ITQ라는 것 밑에 엑셀스 어쩌고 어쩌고 하는 엑셀 파일이 있는 거잖아요. 자, 요거를 하고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대요. 자, 그리고 현재 데이터에 새로운 테이블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 자체를 만드는 거니까. 자, 아래쪽에 있는 거는 기존의 그 테이블이 있을 경우에 추가를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더 밑에 있는 건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그 ITQ 문제에서는 액세스가 요거로 대부분 돼 있어요. 그렇지만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문제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 부분에 머리글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글행 없음을 누르게 되면 얘가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지 보시면 시트 B 유형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테이블을 작성한 후 디자인을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단 지역은 목록값. 자, 여기에 조건만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갖고 오죠. 조건 밑에 표에 보시면 첫 번째가 예약 번호, 두 번째가 예약일, 세 번째가 상품명, 그 다음에 출발일이 나오죠. 단가하고 지역인데 단가만 나오고 지역은 없잖아요. 자, 그거는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만들어진 상태에서 가면 되고요. 자, 여기는 날짜, 시간, 여기는 텍스트, 그 다음에 여기는 날짜 및 시간이라고 돼 있고 단가는 실수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클릭해서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 가서 바꾸셔도 돼요. 자, 여기는 정수 롱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선택하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필드를 가지고 오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다 있는데 얘를 빼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필드 포함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얘가 이제
다른 형태로 바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이디라는 게 하나 나오지 않나요? 자, 그런데 시험지에는 아이디가 없죠. 자, 여기서 왜 그러냐면 기본 키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기본 키를 얘가 만들고 있어요. 자, 문제에 보시면 예약 번호를 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기본 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서 기본 키를 예약 번호로 하겠다라는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예약 번호가 기본 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테이블 이름을 뭐로 한대요? 그쵸? 예약 관리로 한대요. 그래서 예약 관리.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침을 누르게 되면 화면상에, 자, 가져오기 단계 이거 상관없습니다. 닫기를 누르시게 되면, 자, 지금처럼 예약 관리가 가져가졌는데요. 자,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우클릭 디자인 보기로 바로 들어가세요. 자, 디자인 보기에 보시면 지금 기본 키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기본 키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아까 거기서 안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눌러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실수를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만들고 짧은 텍스트가 되어 있죠. 자, 짧은 텍스트 아래쪽에 보면 5자리 그랬으니까 5 이렇게 해주고요. 자, 기본 키 설정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 예약일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날짜에 간단한 날짜예요. 자,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뒤에 보시면 간단한 날짜, 기본 날짜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한 날짜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명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게 되면 짧은 텍스트로 하래요. 짧은 텍스트. 자, 그 다음에 필드의 크기는 20글자로 한대요. 자, 그 다음에 출발일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날짜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아래쪽에 가서 볼통 날짜로 한대요. 그러니까 얘를 클릭하시고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보통 날짜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단가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의 정수롱 우리가 아까 선택하고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형식이라는 부분에서 얘를 통화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통화로 했고 소수점 자릿수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자동으로 하셔도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데이터로 갔는데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시트 보기로 갔는데 yes 또 한번 yes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갔는데 만약에 소수점이 생겼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소수점을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단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 소수점 자릿수라고 되어 있는 게 현재는 자동이에요. 자, 원모 데이터가 소수 이하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된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역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준대요. 그래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지역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 가셔서 짧은 텍스트죠. 자, 그리고 2자리로 만든대요. 그래서 얘를 2자리로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콤보 상자를 만든대요. 자, 여기에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콤보라는 게 없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보시면 조회라는 게 있어요. 자, 조회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텍스트 상자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죠. 여기 컨트롤 표시. 여기를 따닥 더블 클릭 누르면, 목록 상자, 또 한번 따닥 누르면 콤보 상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테이블 쿼리가 아니라 얘를 클릭하셔서 값목록 이걸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얘도 더블 클릭 따닥 따닥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원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 보시면 강원과 제주만 허용하는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 강원 그 다음에 세미콜론 제주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아무 변화가 없으면 이게 완벽하게 된 겁니다. 자, 바운드 그 다음에 열 개수 다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표 위에 보면 강원과 제주만 허용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록값만 허용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예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됐는지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시트 보기 얘를 클릭하고 yes를 누르게 되면 자, 출발일 얘는 좁아서 이런 거예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지역이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강원이라고 이걸 쓰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앞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자, 강원이라고 되어 있는 걸 쓰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는데 강원 잘못해서 얘가 리스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얘를 이렇게 해서 리스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밑으로 내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밑으로 내리면 제주가 선택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게 실수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클릭하셔서 원하는 걸 선택을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주가 되겠죠. 다음에 제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을 하는 게 빠른지 아니면 클릭을 해서 하는 게 빠른지 해보시고 빠른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하고 마우스 우클릭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볼게요. 디자인 보기.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단가라고 되어 있는 아래쪽에 새로운 걸 넣었잖아요. 자, 만약에 단가의 위쪽으로 넣어야 된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시고 위쪽에 보시면 행삽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삽입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게 되면 위쪽으로 하나 만들어져요. 이럴 때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잘못 만들었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시고 행삭제를 누르시면 뭐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하면 테이블이 2개 다 만들어졌습니다. 요거 하나 하고 자, 시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예약자 정보도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테이블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요것만 만들어도 여러분 시험 문제에 3번하고 6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다음에 3번과 6번을 하는 게 오히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험지에 모든 문제에 1번, 3번, 6번 이거를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거는 입력을 해야지 3번, 6번을 반드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데이터, 테이블 만드는 거를 다 해서 연습을 하시도록 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ITQ XS의 쿼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 테이블을 다 만들었으면 쿼리 3번 문제죠. 3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쿼리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면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테이블 추가가 바로 나오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게 안 나온다 그러시면 마우스 우클릭하고 테이블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테이블이 2개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2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만들어진 게 테이블만 되어 있기 때문에 쿼리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는 의미가 없죠. 자, 테이블에 나와 있는 2가지를 더블 클릭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다 놔야 되는데, 시험지에 보시면 출력 형태가 처음에 예약 번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약 번호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아래쪽에 예약 번호, 예약 관리 이렇게 표시가 되죠. 아니면 예약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갖다 놔야 되죠. 자, 예약 1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약자 명이에요. 자, 예약자 명이라고 되어 있는 건 옆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예약자 명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단가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 있죠. 더블 클릭 그러면 그 다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금 그랬으니까 계약금 더블 클릭하면 자, 이러한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끌고 내려가도 되고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틀은 만들어졌어요. 조건을 한번 볼까요? 자, 조건에 보면 쿼리 이름은 이거로 하라 그랬으니까 자, 이 쿼리는 나갈 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 갖다 놨고요. 자, 이번에는 조건에 맞춰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2개의 테이블을 가져다가 하나의 쿼리를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역시 시트 보기로 갑니다. 자, 시험지에 나와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형태죠. 데이터가 더 많잖아요. 그죠? 자,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로 다시 가죠. 자, 시험지에 나와 있는 조건대로 하시면 돼요. 2번 테이블 조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약 번호를 기준으로 라고 표시가 되는데 그건 어디서 하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셔도 이 화면이 나오고요.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 조인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도 이 화면으로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 보시면 예약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험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약 번호를 기준으로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위쪽에 나와 있는 테이블 이름은 각각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열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약 번호를 기준으로 라고 했다면 둘 다 예약 번호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문제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자, 얘가 그대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에 아래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조건 2번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자, 단가가 40만 이상이고 그랬어요. 자, 단가가 40만 이상이고를 지금 하려고 봤더니 단가를 가지고 왔나요? 그쵸? 여기에 있네요. 자, 40만 이상이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보시면 조건이에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단가가 40만 이상이고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1십, 100, 1000만, 10만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잖아요. 자, 이거니까 다른 조건과 같은 줄에 쓰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조건과 다른 줄에 쓴다. 그러면 오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고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지역이 강원인 그랬으니까 자,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하려고 봤더니 지역이 있나요? 없죠. 자, 그러기 전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시트 보기를 가서 봤더니 여전히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요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죠? 제대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지역을 가지고 옵니다. 자, 지역을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갖다 놨어요. 자, 그러면 지역을 갖다 놨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8개의 레코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지역이라는 게 하나 더 나왔죠. 자, 요거는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자,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나온대요? 강원인 것만 나와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 같은 줄에다가 자, 강원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만약에 강으로 시작하는 그러면 자, 강 곱하기를 하게 될 때 얘가 like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뭐로 시작하는, 뭐뭐로 끝나는, 뭐를 포함하는 이런 걸 하게 될 때는 like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아, 그러면 시작하지 않는 것,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not이라고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건을 쓸 때. 자,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도 다 어떻게 나와요? 그냥 강원으로만 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강원 문자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따옴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따옴표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문자일 땐 따옴표를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한번 볼까요?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시트 보기를 했더니 제대로 나왔네요. 강원.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데이터도 하나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강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뭐가 하나 더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백종수가 하나 더 나왔네요. 자, 그러면 백종수가 원래 데이터가 얼마인지 보셔야 돼요. 잘못된 거를. 그래서 백종수라고 되어 있는 사람의 데이터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백종수를 지금 찾아봤더니 백종수는 12031인데 12031이라고 되어 있는 1번 테이블에서 봤더니 1203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56만 9천 원이고 제주예요. 자, 제주인데 지금 강원으로 제가 썼죠. 자, 그러면 이걸 어디서 고쳐야 되느냐? 예약 관리라고 되어 있는 거 1번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12031 요거죠. 자, 여기에서 얘를 제주로 바꾸시면 돼요. 자, 제주로 바꾸고 X하고 빠져나가면 자, 얘가 자, 다시 디자인 보기를 갔다가 다시 한번 시트 보기를 오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 없어지네 라고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얘를 디자인 보기에 갔다가 다시 오시면 돼요. 자, 다시 디자인 보기에서 지금 강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없애면 안 됩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여기 체크 표시 보이시나요? 자, 이 부분. 자, 얘를 체크를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지역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시트 보기에 갔더니 안 나왔어요. 제대로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가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정렬을 해야 되네요. 예약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래요. 자,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디자인 보기에 다시 갑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아래쪽에 보시면 예약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나와 있죠? 자, 그 밑에 정렬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예약일에서 얘를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지금 문제를 봤더니 예약일 기준으로 해서 빠른 날짜가 앞으로 오네요. 자, 그럼 얘는 오름차순이 되겠죠. 자, 오름차순이 됐고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시트 보기. 자, 그러면 최사라부터 한민기, 김영주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숫자로 보면 더 힘드니까 됐는지의 여부를 예약자명으로 확인하시면 좀 더 빠르겠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X를 눌렀는데 만약에 여기 안 나온다 그러면 나가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름을 바꾸시면 돼요. 자, 여기서 yes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쿼리 이름을 바꾸라고 나와 있죠. 자, 만약에 여기서 예약 관리 현황 한 칸 띄고 분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한 칸 띄고인데 한 칸 안 띄었어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띄어야 되는데 못 띄었다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이름 바꾸기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칸 띄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3번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 거지 실제 이해를 해보면 한 3분, 5분 이 정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테이블을 만드는 거는 한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한 10분 정도. 자, 요 전체를 해서 10분을 걸리면 더 좋고요. 왜냐하면 4번, 5번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시간을 좀 줄여야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ITQ 액세스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해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6번에 해당하는 걸 하게 텐데요. 1번 문제만 하고도 할 수 있는 게 3번하고 6번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다 한 다음에 3번 해놓고 6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4번, 6번을 하는 게 오히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시면 테이블 2에 예약자 정보를 가지고 한대요. 자, 예약자 정보 선택을 하고요. 위에 만들기를 갑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마법사로 갈 겁니다. 자, 보고서라고 돼 있는 이 부분 중에서 보시면 보고서, 디자인, 뭐 세보고서, 보고서, 마법사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레이블이라고 돼 있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마법사입니다. 자, 레이블이라고 돼 있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나오죠. 자, 문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번에 예약자 정보 레이블로 만들어라. 이거는 이제 끝날 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표준 레이블을 이용하여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표준 레이블이라는 겁니다. 레이블 제조 업체가 A1이래요. 자, 그거는 레이블 제조 업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서 현재는 A3로 나와 있죠. 자, 요거를 A1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가시면 A1이라는 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얘를 바꾸면 어떻게 바뀌느냐? 위쪽에 나와 있는 종류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 제품 번호를 28315를 한대요. 28, 그 다음에 3이니까 조금 더 내려가야 되겠죠. 이거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28315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34에 64 3개짜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게 똑같이 시험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화면상의 글자의 형태를 어떻게 보여지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이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굴림의 10포인트, 중간, 검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굴림의 여기 10포인트래요. 10. 약간 가늘게가 아니죠. 이거를 중간으로 선택을 합니다. 시험지에도 중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그리고 검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검정에 해당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까지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밑줄이나 기울임을 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3번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누르시고, 자, 이번에는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죠. 자, 문제를 잘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예약 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럼 예약 번호를 옆으로 넘겨줘요. 자, 예약 번호는 글씨로 예약 번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일반이라는 글씨가 나오는데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뭘까요? 그죠? 예약 방식이 될까요? 자, 그거는 시험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시험지 4번에 처음에는 예약 번호, 그 다음에는 예약 방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예약 방식을 딱 눌렀을 때, 자, 이렇게 눌렀어요. 그랬을 때 이 예약 방식, 그러니까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앞 뒤에 디귿자로 된 가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다가 디귿자로 된 가로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 옆에 이름이 나오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그냥 예약자 명 넘겨준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이거는 예약자 명이라는 필드 안에서 실제적인 이름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김시현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지 앞쪽에 나와 있는 예약자 명이라는 글씨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다 뭐라고 쓰냐면 예약자 명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콜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얘는 반복적인 거잖아요. 모든 나오는 내용 중에 예약자 명이라는 게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써줍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내용들은 여기에 필드에서 가지고 오는 부분이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행에 보니까 연락처라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연락처라는 글씨 뒤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그거는 연락처니까 얘를 클릭하고 다음으로 넘겨줍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나왔는데요. 그러면 시험지 6-6번에 한번 보세요. 필드 표현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여기에 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자인에 가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여기서 할 내용은 뭐냐? 지금 정렬 기준을 선택하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지에 보면 5번에 보시면 레이블 출력 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번호에 대해서 오름차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약 번호라고 되어 있는 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옆으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하나를 클릭하고 옆으로 넘겨주시면 예약 번호에 대해서
현재 방식은 오름차순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나는 내림차순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디자인에서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음을 넘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마지막이죠. 우편물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요 보고서 이름을 쓰는 건데 문제에 보시면 조건 1번에 레이블 보고서의 이름 나와 있죠. 자, 예약자 정보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을 뭐 다 지우고 뒤에는 남겨놓고 하셔도 되겠죠. 자, 예약자 정보 한 칸 띄고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걸 바로 들어가서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정을 하겠다 그러면 위에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위에 걸 선택하고 마침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험지에 보시면 6개만 나오는데 여기는 왜 이만큼 나오느냐? 자, 시험지에 있는 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잘렸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더 나오는 거니까 그걸 참고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다른 점이 혹시 있나요? 그죠? 굵게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안 나오죠. 여기는 대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오고. 자,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그다음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가면 아까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거 딸랑 하나가 나왔잖아요. 자, 이거를 가지고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예약 번호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바꿀 건 뭐만 있냐면 진하게만 하면 돼요. 6번에 보시면 예약 번호와 예약 방식에 해당하는 게 나와 있죠. 굵게 하고 연산자 앰퍼샌드를 사용하래요. 그럼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홈에 가시면 여기 굵게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그냥 굵게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앰퍼샌드를 이용하라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미 입력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속성을 한번 볼게요. 자, 얘를 여기서 우클릭 그 다음에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화면이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화면에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밑으로 쭉 가보시면 여기에 컨트롤 원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는 화면하고 다른데요 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화면은 지금 모두를 선택을 했고요. 자, 모두라고 되어 있는 거에 컨트롤 원본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작성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앰퍼샌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디귿자 가로 있잖아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앰퍼샌드 앞뒤로 하고 따옴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다가 예약 방식을 붙이고 그 다음에 더 뒤에다가 앰퍼샌드를 한 다음에 디귿자 가로를 하기 위해서 따옴표 이렇게 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앰퍼샌드라든가 이걸 쓰지 않아도 지금 나오는 이유는 이전에 바로 직전에 쭉 했던 방법 있죠. 거기에서 입력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안 했다 그러면 여기서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더 좋기는 하겠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앞쪽에 보면 트리밍이라고 지금 나오는데요. 트리밍은 사실 안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밍을 지우시고 그 다음에 가로 연 거 지우고 맨 뒤에서 가로 닫는 거 지우고 그냥 놔두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그걸 하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지우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확인을 누르면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클릭 그 다음에 무엇으로 확인하시냐면 미리 보기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인쇄 미리 보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굵게 표시가 된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약 번호, 예약 방식에 해당하는 첫 번째 줄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보면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앰퍼샌드 그랬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두 번째 줄. 자, 디자인을 보기에 가서 예약자명과 예약자명 요 글씨 사이에 앰퍼샌드가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앞에 나오는 따옴표 안에 있는 것과 예약자명이라는 필드를 두 개를 붙여서 출력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는 바꾸는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를 한번 볼까요? 연락처는 앞에 7글자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걸 또 고치시려면 오른쪽에 가서 컨트롤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마우스 클릭, 그다음에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앞쪽에 나와 있는 연락처는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뒤쪽에 나오는 앰퍼샌드하고 뒤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가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연락처에 앞에 7자리 글자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7자리 글자라는 거는 연락처에서 왼쪽에서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에서 7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LEFT 이걸 쓰게 되죠. 가로 열고 연락처에서 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컴마를 하게 되면 자,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부분 보이시나요? 자, 이거는 가지고 올 글자예요. 거기서 length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는 몇 글자 이걸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몇 글자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왼쪽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7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7이라고 쓰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면 설명 없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중간에 빼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한번 볼까요? 자, 확인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가보면 자, 요 사이에 7글자는 가지고 왔는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자, 그런 형식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디자인에 가셔서 다시 요거 세 번째 거에 컨트롤 원본에 가셔서 작성을 누릅니다.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포맷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FORMAT, 포맷을 해주고 가로 열고, 자, 그러면 expression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이건 이제 결과 나오는 식,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맨 뒤에서 컴마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맷 형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따옴표 안에다 써줍니다. 자, 따옴표를 해주고, 처음에 010이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앰퍼샌드로 표시를 하면 돼요. 자, 앰퍼샌드 하나, 둘, 셋, 010이니까. 자, 그 다음 빼기 표시가 돼 있는 건 그냥 빼기를 하면 돼요. 자, 사실은 요 부분은 문자기 때문에 앞에 하나를 원화 표시를 넣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가볼게요. 지나가 봐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010 다음에 뒤에 또 4글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7글자를 뺐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4개를 해주면 나오는 그 7개의 글자를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빼기를 다시 해줍니다. 왜냐면 뭔가를 또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시험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연락처의 앞에 7글자와 됐죠? 그 다음에 물음표 4개를 이용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험지의 결과에도 010-1111 빼기 물음표 4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물음표를 하나, 둘, 셋, 4개 그냥 합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따옴표를 닫아주면 이게 바로 포맷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가로를 닫고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확인하고 엔터를 눌렀을 때 이게 없어지지 말아야 돼요. 가끔 이제 수업을 할 때 이게 없어져요. 이런 경우에는 얘를 한번 블럭을 쭉 한 다음에 컨트롤 C를 해놓고 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연습할 때 자꾸 없어진다 그러면 요거를 하도록 하세요. 자, 확인 누르고 복사를 해놨어요. 네, 엔터 쳤는데 안 없어졌습니다. 그냥 가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자, 우클릭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자, 그랬더니 어때요? 제대로 나왔죠? 아, 그러면 뭐 이거를 쉽게 할 수 있겠네. 이걸 알겠죠?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3개 하고 요거 3개 표시를 하는 건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했고요. 자, 빼기는 그냥 썼고 물음표도 그냥 썼어요. 그랬더니 그냥 쓴 건 다 나온 거죠. 그러면은 앰퍼샌드도 그냥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건 약속된 거죠. 그걸 누르면 기존에 가지고 온 7개의 숫자를 화면에 뿌리겠다. 이런 뜻인 거니까. 자, 디자인 보기를 가신 다음에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마우스 우클릭 작성해 가보시면 보세요. 앰퍼샌드 3개를 하고 뒤에 분명히 빼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원화 표시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이 쓰지 않았는데도. 자, 이 원화 표시는 이제 역슬래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영어로 치자면.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고요. 뒤에 4글자에 해당하는 거니까 앞에 3글자 빼기, 뒤에 4글자 숫자 빼기, 그 다음에 물음표 4개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가 자기가 알아서 여기가 물음표를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컴마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항목이 바뀌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클릭,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쭉 봤더니 어때요? 똑같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연락처의 앞글자 이것도 다 표시가 됐고요. 앰퍼샌드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끔 5번에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에 해당하는 걸 오름차순으로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를 디자인 보기에 가보면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거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여기 머리글 표시 있는 거 있죠.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바닥글, 뭐 보고서 정보,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정렬 및 그룹화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정렬 및 그룹화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하나 지정된 게 나와요. 예약 번호, 오름차순 이렇게 나와 있죠. 벌써 눈치채셨나요?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하라 그러면 이거를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거 없애나요? 아니요, 없애지 않아도 그냥 나갑니다. 뭐 그냥 없애셔도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렬 및 부분합 하는 거는 여기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되어 있는 데에서 마우스 우클릭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X를 하고 빠져나가 보면 자, 요거 지금 변경한 거를 저장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Yes를 누르게 되면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블 보고서가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은 ITQ 액세스에서 쿼리를 작성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시면 테이블 두 개가 만들어져 있죠. 자, 이 테이블을 두 개를 만들게 되면 쉽게 3번하고 6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번과 6번에 해당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만들지 않으면 4번과 5번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얼추라도 만들기는 하지만 좀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2번에 해당하는 쿼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서 테이블 1번을 가지고 한대요. 예약 관리 요거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었죠. 자, 위에 만들기,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우리는 지난번에 만든 쿼리도 역시 디자인으로 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역시 쿼리 디자인을 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테이블 추가라고 되어 있는 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테이블 표시를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위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번 문제에 예약 관리를 가지고 온대요.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시험지의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출력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를 보고 순서대로 만드시는데, 자, 예약 번호가 처음에 나와 있죠. 더블 클릭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예약 분류를 하려고 봤더니 없어요. 자, 그러면 얘를 그냥 가느냐? 여기에다가 예약 분류라고 쓰고 콜론 하신 다음에 그냥 숫자 1번을 누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오류를 발생하지 않고 여러분이 나중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약일이래요. 그러면 예약일 더블 클릭하면 세 번째로 들어가죠. 자, 가끔 얘가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앞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거 여기 결과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약일 다음에는 상품명이 나온대요.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는 출발일 그랬으니까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결제 예정일인데 없죠. 자, 그럼 여기다가 결제 예정일. 얘도 콜론을 누르신 다음에 1번을 그냥 하셔도 돼요. 아니면 난 헷갈린다 그럼 2번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결제 예정일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시험지에 보시면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가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총 결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 결제액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죠. 콜론. 자, 3하고 엔터를 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을 다 1번으로 해서 작성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 가지고 오는 건 다 됐으니까 시험지에 자, 1번에 보면 쿼리 이름 만들어라. 이건 나가면서 하면 되고요. 2번에 보면 예약 분류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죠. 자, 예약 분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도 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이런 부분으로 들어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걸 지우시고 자, 문제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약 번호의 첫 번째 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약 번호의 첫 번째 글자는 레프트를 쓰겠죠. 물론 이제 함수가 옆에 잘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약 분류 콜론까지 써놓은 상태에서 뒤에다가 LEFT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엑셀에서는 셀의 주소를 쓰지만 여긴 셀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예약 번호의 첫 글자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예약 번호를 씁니다. 그래서 예약 번호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 이 예약 번호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아니라 필드의 이름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이름들을 여기다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디귿자 가로를 앞뒤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컴마 그 다음에 이제 랭스, 길이죠. 몇 개를 갖고 오는데요? 첫 글자가 그랬으니까 1 이렇게 갖고 와야 되죠. 자, 이렇게 하고 가로 닫으면 얘가 레프트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첫 글자가 1이면 전화, 2이면 인터넷 두 개만 쓰는 거네요. 근데 이제 if로 하려고 봤더니 문제에 뭐를 쓰라고 나와요? 그쵸, 추주를 쓰라고 나와요. 그러면 얘네 결과에 따라서 이 말이죠. 앞에다가 chose, 추주를 쓰고요. 자, 인덱스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게 끝난 거고, 컴마 맨 뒤에다가 자, 따옴표 안에 뭐를 쓰라고 나오냐면 전화를 쓴대요. 그러면 전화, 따옴표, 컴마. 자, 이번엔 뭘 한대요? 두 번째인 경우는 인터넷이죠. 따옴표, 인터넷, 따옴표 해준 다음에 두 개가 끝났으니까 가로를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를 한번 카피를 해줘요. 컨트롤 C. 왜냐면 가끔 얘가 제대로 안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고 엔터를 쳤을 때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요거를 하나씩 확인하면 더 좋겠죠? 자, 데이터 시트 보기를 가서 확인해 보면, 자, 지금 보면 전화, 인터넷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됐고, 다시 디자인으로 갑니다. 자, 디자인으로 가서 결제 예정일을 해야 되겠죠? 자, 결제 예정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출발일에서 2주 전 날짜로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트 애드를 쓴대요. 자, 요 데이트 애드. DATE 여기다 직접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은 여러분이 잘 보기가 힘드시니까 여기에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작성을 누릅니다. 자, 2번을 지우고요. 데이트 ADD 애드를 쓰고 자, 여기에 보면 지정된 시간 간격이 추가된 날짜를 포함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가로를 열고 자, 인터벌이에요. 자, 인터벌인 경우에 만약에 날짜 형식이다 그러면 D 날짜 단위로 만약에 월 단위로 그러면 M, 년 단위로 그러면 Y를 쓰죠. 자, 그런데 주 단위로라고 할 때는 여기다 따옴표 하나짜리를 해도 되고 뭐 2개짜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W를 해주고요. 이렇게 자, 따옴표, 컴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버예요. 얼만큼을 더하겠느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얼만큼을 더하겠느냐라고 하는데 문제 중에 전주잖아요. 전주니까 얘를 그런데 2주래요. 2주 전으로 그랬으니까 2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컴마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2주 전이에요? 문제 보면 출발일에서 2주 전이죠. 그래서 디귿자 가로 해주고 출발일 디귿자 가로 이렇게 자 그리고 가로를 닫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출발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안 써도 이 디귿자 가로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띄어진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요 글자와 글자 사이가 그러면 절대 이거는 그랬을 경우는 얘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다가 얘, 약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나갔다 들어오면 각각 다 따옴표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드는 디귿자 가로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얘도 컨트롤 C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엔터를 쳤을 때 자, 제대로 나오는지 볼게요. 마우스 우클릭 시트 보기를 갔더니 자, 결제 예정일 어때요?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자, 이번에는 총 결제액이래요. 자, 마우스 우클릭, 작성으로 갑니다. 자, 작성으로 가서 여기다가 이제 써주게 되는데, 어떤 분이, 여기다 그냥 써도 되지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도움을 얻고 싶으면 여기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 설명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쓰는 게 좀 편하긴 하겠죠. 자, 여기는 총 결제액인데, 자, 일단 써볼게요. 자, 디귿자 가로 하나 해주고 단가 디귿자 가로 해주고 곱하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인원수래요. 그러면 디귿자 해주고 인원수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가산비를 씁니다. 디귿자 가로 해주고 가산비.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단가라고 하는 애는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원이라고 하는 건 없죠. 자, 그래서 인원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하라고 나오냐면 지금 보시면 예약 번호의 마지막 글자의 수 이거로 한대요. 자, 그러면 인원이라고 돼 있는 거 전혀 이용이 안 되잖아요. 자, 얘를 지우시고 요 영역에다가 인원수에 해당하는 걸 쓰는 거예요. 옆에 보면 단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예약 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그랬으니까 write를 쓰면 되죠. WRIGHT. 자, 가로 열고 디귿자 가로로 여기다가 예약 번호 디귿자 가로 해줬어요. 그리고 컴마를 해준 다음에 마지막 글자 한 글자잖아요. 1 해주고 가로를 닫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write는 문자열 함수예요. 문자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문자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가 아무리 숫자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숫자를 가장한 문자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약번호의 마지막 글자를 숫자로 변환하여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글자를 먼저 구한 다음에 전체를 감싸는 앞쪽에다가 value라는 걸 쓰게 됩니다. value에 해당하는 VAL 이거를 씁니다. 가로를 여시고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string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write의 결과가 string이에요. 자,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write의 끝인 여기 가로 닫은 것까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가로를 닫아주면 자, 이게 value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가산비라고 되어 있는데 자, 또 문제를 한번 보세요. 마지막 숫자를 변환하여 적용하고 끝났죠.
자, 가산비는 예약 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비교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가산비라고 하는 필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산비는 전혀 쓰이는 게 아니고 가산비의 형식을 구하라 이런 거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질문을 한대요. IIF 질문을 할 건데, 자,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약 번호의 마지막 글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역시 마지막 글자니까 RIGHT 가로. 자, 그 다음에 예약 번호의 마지막 글자래요. 자, D글자 가로 안 하고 그냥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약 번호. 왜냐하면 붙여쓰기가 돼 있으니까. 자, 만약에 얘가 붙여쓰기가 돼 있긴 한데 뒤쪽에 숫자로 필드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럴 때도 역시 D글자 가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예요. 어쨌든 여기는 숫자도 아니고 띄어쓰기도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약 번호에서 컴마 마지막 한 글자 가로를 닫았어요. 자, 그런데 이것의 결과가 뭐래요? 4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이것이 이퀄 다운표 안에 4냐? 다운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것이 4라면 그럼 시험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1로 지정하고 그랬어요. 그럼 그냥 1을 쓰는 거예요. 컴마. 그렇지 않으면 뭐를 쓴대요? 1.08이래요. 그럼 1.08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면 이게 바로 IIF가 끝난 거예요. 엑셀에서 보면 if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라는 말로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엑세스에서는 %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100% 그러면 1. 80%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0.8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8%면 그쵸 0.08 그래서 여기는 8% 올리는 건가 봐요. IIF가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역시 블럭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확인 엔터를 쳐서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안 나오면 이게 끝난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클릭 시트 보기를 했더니 제대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시험지에 나와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아직도 안 끝났죠? 자, 5번 문제에 보면 결제 예정일은 그랬어요. 결제 예정일이면 6이잖아요. 얘에서 우클릭, 그 다음에 속성을 갑니다. 자, 속성 시트가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형식을 뭐라고 하래요? 간단한 날짜로 한다 그랬으니까 결제 예정일에 얘를 클릭하셔서 간단한 날짜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총 결제액은 통화로 그랬으니까 자, 얘를 클릭해서 옆으로 좀 가볼게요. 자, 이렇게 총 결제액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얘가 그거에 맞게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얘를 형식을 클릭한 다음에 보면 통화라고 나와 있죠. 통화 형식으로 하래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예약일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를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했을 때 이거의 순서와 시험지에 나와 있는 순서가 다르잖아요. 자, 시험지에 나와 있는 순서는 지금 5번까지 한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린 정렬을 안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순서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지에 나와 있는 거하고 확실하게 완전히 똑같은가 이걸 보려면 자, 디자인 보기에 그 다음에 예약일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예약일 요거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아래쪽에 정렬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고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 선택을 해야 되죠. 시험지에는 오름차순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시트 보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시험지하고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인터넷 하나, 전화 2개,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완벽하게 잘 해놔야 4번과 5번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쿼리가 다 만들어졌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뭔가 하나 다르다. 이 부분도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랬을 경우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약 번호라든가 이거는 전부 어디서 고쳐야 되냐면 기본 데이터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를 고쳐야 됩니다. 그걸 수정하고 다시 오면 얘가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빠져나가려고 X를 누르게 되면 저장할까요? 라고 나오죠. Yes를 누르게 되면 여기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1번에 쿼리 이름은 예약관리 현황이래요. 예약관리 현황. 자, 띄어쓰기 안 돼 있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쿼리가 만들어졌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띄어쓰기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닥 어렵지는 않죠. 옛날보다 좀 쉽게 나오긴 했네요. 자, 이번 영상은 ITQ XS의 폼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 4번에 나와 있는 쿼리 예약관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그 문제를 푸시는 건데요. 자, 출력 형태에 보시면 전체적인 큰 폼이 하나 있고요. 중간에
하위 폼이 있고 오른쪽에 메시지 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1번,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3번의 순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만들기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폼 마법사,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메시지 폼이라고 되어 있는 걸 만들 때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제 화면처럼 이렇게 되지 않는 분은 여기에 탭 형식으로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디 가시느냐? 위쪽에 메뉴, 아무 데서나 마우스 클릭,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위쪽에서 두 번째,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창 겹치기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안쪽에 글씨를 써야 되죠. 자, 얘를 조금 줄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글씨를 써줍니다. 글씨를 쓸 때는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얘를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서 자,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입력을 하고요. 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이 선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가서 폼 보기를 했을 때 선이 안 나오죠. 자, 이대로 하셔야 되고 이 사이즈는 줄여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이것도 없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없고 위쪽에 메시지라고 써 있죠. 자, 이 과정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클릭,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요. 자, 얘를 좀 올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눈금자 돼 있는 이 부분 보이시나요? 자, 여기를 눌러야 여기에 있는 속성 시트가 폼이라고 되어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나는 속성 시트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위쪽에 보시면 속성 시트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거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눈금자 왼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폼의 이름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위쪽에 캡션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다가 메시지라고 입력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나와 있던 아까 선이 불필요한 부분이었었죠. 자, 그래서 역시 폼이라고 된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레코드 선택기라는 게 있어요. 자, 레코드 선택기가 지금 EL라고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 탐색 단추, 이것도 더블 클릭. 자, 이렇게. 그리고 스크롤 막대라고 되어 있는 것도 모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를 눌렀을 때 표시 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확인을 해볼까요? 자, 다 안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만 하시면 되느냐? 크기 조절만 하시면 되겠죠? 자, 우클릭, 그 다음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얘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고요. 창도 얘가 보이도록이 아니라 얘보다 조금 더 작아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폼 보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조금 더 줄이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여기를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조금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X를 누르시게 되면 자,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Yes를 누르면 나옵니다. 자, 메시지라고 써있죠? 만약에 안 써있다 그럼 여러분이 쓰시면 되고요.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폼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폼, 그러니까 하위 폼으로 들어갈 애 걔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만들기를 누르신 다음에 우리는 폼 마법사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래,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쿼리나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문제 중에 예약관리 현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약관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합니다. 쿼리에 있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왼쪽에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출력 형태에 나오는 왼쪽 부분부터 순서대로 가져다 놓으면 돼요. 자, 예약 분류. 자, 그 다음에 상품명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출발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 다 갖다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결제 예정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평일 주말이라는 건 없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총 결제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결제액은 어차피 갖다 놓을 거니까 그 전에 예약일이라고 되어 있는 걸 먼저 더블 클릭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결제액을 갖다 놓습니다. 자, 왜 예약일인가요? 굳이 예약일일 필요는 없어요.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자, 열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여기가 타이틀 그리고 여기가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고요. 자, 테이블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좀 다르죠. 나머지도 확인해 보시고 자, 우리는 열 형식이 필요하고 다음을 눌러주면 자, 이 부분에서 하위 폼 있죠. 예약 분류라고 되어 있는 바로 위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약 관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마침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좀 키워볼게요. 나중에 줄이면 되니까. 자, 불필요한 부분이 맨 위쪽, 그 다음 왼쪽, 아래쪽 부분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4개가 옆으로 가줘야 되죠. 자, 그리고 글씨들이 오른쪽 정렬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폼 머리글이래요. 자, 이거를 마우스 우클릭, 폼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나와 있죠. 얘를 눌러서 없애시면 됩니다. 그냥 예스를 누르시게 되면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레이블이에요. 자, 요거에 관련된 거를 오른쪽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홈에 가셔서 오른쪽 정렬에 해당하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요 부분에 나와 있죠. 자, 이거를 하고 나면 얘를 줄이기가 조금 수월하게 이렇게 보여지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위치를 좀 바꿔줄게요. 전체적으로 잡아서 왼쪽으로 좀 옮겨줍니다. 한 요 정도쯤 갖다 놓을까요? 너무 앞쪽으로 갖다 놓으시면 또 안 되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얘네들은 크기를 2022년 7월 6일이라고 되어 있는 그 정도 사이즈,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막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쪽에 보시면 정렬이라는 부분에 크기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넓은 너비에 좁은 너비 이걸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좁은 너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다 좁아졌잖아요. 자, 얘를 조금만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래서 위쪽에 폼 보기를 했을 때 상품명은 제대로 안 나오지만 나머지는 다 제대로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4개만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저절로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얘를 줄여도 되고 안 줄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나오는 이 부분이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오른쪽으로.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크기의 반 정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이것도 옆으로 옮겨주면 되는데, 아, 나는 움직이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은, 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얘만 잡고 움직이면 얘 하나만 움직여요. 원래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런 방법도 있죠. 얘를 적당한 위치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적당한 위치로 줄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늘리고 줄이고를 이용해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조금 더 길게 나와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정일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이쯤에 갖다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에 속성 시트에서 예약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대신해서 뭐로 쓰시냐면 평일 / 주말이라고 바꿔줍니다. 엔터. 자, 그러면 밑에 캡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또 내려갔죠. 자, 이것도 역시 평일 / 주말이라고 바꾸고 엔터를 치는 순간에 이 부분이 바뀌어요. 엔터.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다 됐고요.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얘 부분은 지금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조건 3번에 봤더니 지금 출발일에 요일이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컨트롤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바꿔주는 건데, 자, 위쪽에 이름 나와 있는 거 먼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온 이름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일, 주말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바꿔줬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 작성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들어오죠. 자, 여기에서 예약 이름 필요가 없고 이퀄이라고 써줍니다. 자, 그리고 문제 중에 보시면 3번 문제 4-3. 자, 평일 주말을 만들어 준대요. 자, 그 중에 출발일의 요일이 금요일이면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죠. 이퀄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IIF 가로 여시고, 그 다음에 요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WEEKDAY. 그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가로를 엽니다. 자, 출발이라고 되어 있는 걸 여기다 써줍니다. 자, 디귿자 가로를 해주고 안쪽에다가 출발일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자, 컴마, 위크데이의 옵션이 있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일요일부터 요일을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월, 화, 수, 목 이렇게 가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형식으로 했을 경우에 옵션은 2로 쓰게 됩니다. 그것이 금요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만약에 미국식이라면 여기 미국식이면 여기다 1을 쓰거든요. 숫자 1. 자, 그거를 쓰게 되면 금요일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일요일부터 세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6이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월, 화, 수, 목, 월부터 세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은 뭐예요? 5죠. 5개, 5. 그래서 얘가 5하고 같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는 토요일이면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얘네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위크데이부터 시작해서 컨트롤 C 맨 뒤에다 갖다 놓고 한 칸 띄고 5월. 자, 왜냐하면 또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토요일이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토요일은
6이 되겠죠. 금요일이 5였으니까.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함수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OR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함수의 개념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컴마 하면 true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죠. 다운표 안에 true일 때는 주말을 하래요. 그리고 false일 때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평일로 사용을 합니다. IIF에 대한 걸 닫아야 되겠죠. 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쭉 범위를 지정하고 Ctrl C 확인을 누르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가끔 얘네가 이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복사를 하나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 분모기를 하게 되면 평일이라고 표시가 된 걸 알 수가 있겠죠. 평일이라고 되어 있는 걸 봤더니 지금 왼쪽 정렬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자, 얘의 결과죠. 자,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역시 홈에 가셔서 왼쪽 정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 찾아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글씨를 보는 것보다 위쪽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글씨 다 안 보인다고 이거를 늘리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거 늘리지 마세요. 자, 이대로 그냥 하셔도 결과는 제대로 나옵니다. 홈보기 제대로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 되어 있으면 자, 3번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자, 눈금자하고 눈금자 사이에 있는 거를 누르세요. 자, 얘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속성 시트에서 폼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물론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걸 찾는 게 더 힘드니까 아예 여기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폼으로 바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아래쪽에 레코드 선택기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예라고 지금 되어 있죠. 아니오로 바꿉니다. 자, 그렇다면 레코드 선택기가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폼 보기에 가보면 어디가 없어졌나요? 그죠? 왼쪽에 나오는 이 부분. 그래서 레코드 선택기.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없앨 거예요.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 자, 그거는 폼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아래쪽에 보면 탐색 단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아니오로 하시면 아래쪽이 없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롤 막대라고 하는 건 이런 게 스크롤 막대죠. 데이터가 많으면 이런 게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스크롤 막대라고 되어 있는 것도 클릭하신 다음에 표시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진짜 다 없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다 없어졌죠? 자, 크기만 좀 줄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가기 전에 6번을 한번 볼까요? 단가는 수정할 수 없으며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자, 단가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수정할 수 없으며 라고 했기 때문에 자,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잠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시험재산 수정할 수 없으며 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아니오를 예로 바꾸십니다. 더블 클릭하면 돼요. 자, 잠금으로 돼 있죠?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요? 클릭할 경우에 아래와 같은 메시지 폼을 출력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단가를 눌렀을 때 오른쪽에 보시면 이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클릭할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온 클릭이라고 돼 있는 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점 3개짜리 자, 점 3개짜리를 누르시게 되면 매크로 작성기, 식 작성기, 코드 작성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코드 작성기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여기다 뭐라고 쓰시냐면 do cmd, do command라는 뜻이에요. 명령을 하겠다. 점 어떤 명령이냐면 open, 오픈 우리가 폼을 열 거잖아요. 그러니까 form, 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칸 띄고 다운표 안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폼의 이름을 쓰라고 나와 있어요. 폼 네임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진하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 메시지라고 하고 다운표. 자,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액세스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이벤트 프로시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우클릭 폼 보기를 가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이즈만 줄이고 빠져나가면 되겠네요. 디자인 보기. 자, 여기 비어있는 영역,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올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창 크기도 이런 식으로 조금 가려지도록.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왼쪽이 너무 비었다 싶으면 더 왼쪽으로 옮기셔도 되고요. 좀 옮겨볼까요? 자, 얘를 조금 이렇게 하고 얘네 다 잡아서 왼쪽으로 조금 이렇게 옮겨주면 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역시 얘도 좀 줄여주고 이 부분을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폼 보기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X를 누르시게 되면 이것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Yes를 누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큰 것 이걸 만드셔야 되죠. 자, 여기는 만들기
그 다음에 폼 마법사로 갑니다. 자, 얘도 역시 예약 관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쿼리를 이용하죠. 자, 그런데 뭐만 갖고 오느냐? 예약 번호만 갖고 옵니다. 얘를 넘겨주고 다음으로 넘겨주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서 얘도 역시 열 형식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이름이 이제 1번 이름이에요. 1번에 예약 관리 현황 폼 띄어쓰기로, 자, 그래서 폼이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폼, 그 폼의 이름이 1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마침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 얘를 가지고 이 머리끌 위치에다 넣어줘야 돼요.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에 가셔서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가 이제 실제 본문이에요. 자, 본문에 하이폼을 만들어 주는데 일단 조금만 이렇게 옆으로,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사실은 안 늘려도 되는데 이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위쪽에 나와 있는 이 제목, 이 부분이죠. 예약 관리 현황 폼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얘를 조금만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이 부분 있죠.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얘를 적당한 가운데 위치에 일단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끌고 그냥 올라가요. 이렇게. 자, 그러면 머리글에 갖다 놨고요. 지금 머리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색깔이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모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자, 배경색이라고 되어 있는 걸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옆에 점점점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서 흰색으로 그냥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으로 선택을 하고 빠져나왔더니 이렇게 흰색으로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1번은 끝났으니까 2번 폼 제목에 해당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자, 요거는 물론 여기서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홈에 가서 하는 게 조금 더 빠르니까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굴림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굴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바로 나왔죠. 굴림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22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굵게 그랬으니까 굵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을 한대요. 가운데 맞춤은 얘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특수효과는 그림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나와 있는 걸 하려고 지금 봤더니 안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모두라고 되어 있는 것의 아래쪽에 보시면 글꼴에 해당하는 게 나와 있고 줄간격, 문자색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특수효과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특수효과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얘를 눌렀을 때 여기에 그림자라고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수 효과까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얘가 아까 너무 줄였나 봐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다 보이지 않는데, 자, 이럴 때도 역시 모서리에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됐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만들어진 거고, 4번에 관련된 거 예약관리 현황 폼의 머리끌 영역에 그랬어요. 머리끌 영역에. 자, 거기에 제목과 예약 번호를, 여기 지금 제목과 예약 번호 갖다 놓은 거죠. 그리고 본문의 예약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하이폼은 어디로 가느냐? 양식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 건 안 나와 있는데요 라고 하시면 여기 자세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그림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어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게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얘 자세히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보이시나요? 컨트롤 마법사 사용, 저는 체크가 돼 있습니다. 자,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체크가 된 상태에서 얘를 눌러야 지금처럼, 자, 요거를 가져다 놨을 때, 자, 위쪽에 제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아래쪽에다가, 자, 이렇게 적당하게 갖다 놓고, 이게 마법사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기존 테이블 및 쿼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기존의 폼에서 가지고 올 거잖아요, 우리는. 자, 그래서 예약 관리라고 되어 있는 폼을 가지고 올 겁니다. 하이 폼으로 넣을 것이. 자, 이렇게 하고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직접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신 다음에, 자, 왼쪽에 나와 있는 거에서 예약 번호를 가지고 한다 그랬었죠. 자, 하이 폼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도 역시 예약 번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약 관리라는 글씨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름 그대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침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지금 예약 관리라고 되어 있는 게 너무 밑으로 툭 들어갔잖아요. 회색 부분으로 표시가 된 거, 얘를 끌고 위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시면, 자,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화면을 한번 볼게요. 폼 보기를 가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위쪽에 나와 있는 얘를 선택을 합니다. 모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레코드 선택기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아니오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 폰 보기를 누르게 되면 보이시나요? 왼쪽에 없어진 거, 그리고 시험지하고 똑같이 나와 있죠? 자, 그 중에 지금 그림이 안 들어갔어요. 자,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요 그림을 가져다 놓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양식 디자인 쪽에 쭉 가보시면 그림에 대한 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 이미지 삽입, 이거를 누릅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면 찾아보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로고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나와 있죠. 물론 ITQ 밑에 픽처라는 폴더 밑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적당한 위치에 넣을 수 있게 나오죠. 자, 적당하게 넣으신 다음에 이걸 막 맞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 얘를 선택을 했을 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모드를 선택해서 시험지에 있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특수효과 오목 그랬으니까 특수효과라고 되어 있는 얘를 눌러서 오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는 2, 세로는 1 그랬으니까 가로가 너비예요. 자, 너비를 2, 그 다음에 세로라고 되어 있는 게 높이입니다. 자, 이거를 1로 만들어주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그림이 좀 모자른 듯이 보이잖아요. 자, 이거는 크기 조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를 클릭, 그 다음에 확대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우스 우클릭, 폰 보기를 했더니 만들어졌죠? 자, 적당한 위치에 얘를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리스트가 나와야 되는데 리스트가 안 나오죠? 자,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자, 예약 번호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신 다음에 이건 어디로 가시느냐?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데를 선택을 합니다. 자,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행 원본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콤보 상자가 하나 있죠.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예약 관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가지고 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얘만 그냥 누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 위치 다 잘 맞춰주고요. 얘도 조금 줄이고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폰 보기에 갔더니 자, 리스트도 제대로 나오고요. 그림도 제대로 들어갔고 아래쪽에도 제대로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4번에 나와 있는 폼에 대한 게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자꾸 연습을 하시면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처음에는 좀 힘들겠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쭉 연습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ITQ 액세스의 보고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지에 보시면 5번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위에 만들기를 가신 다음에 여러가지 보고서 형태 중에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현재 테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문제에 보시면 쿼리 예약 관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래요. 자,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 필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거는 시험지에 나와 있는 출력 형태를 보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보면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게 나와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서 지역을 먼저 옮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예약 번호를 옮겨줍니다. 위쪽으로 쭉 가서 예약 번호를 옮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출발일 그랬으니까 선택, 그 다음에 상품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 그 다음에 단가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 그 다음에 결제 예정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총 둘, 넷, 6개가 됐고요. 시험지에도 6개가 된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음을 누르시면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룹의 수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험지에 보시면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으로 그룹화하고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걸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넘어갔죠. 자, 가끔 문제에 따라서 그룹화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첫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글자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역만 그냥 넘겨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해야 될 건 다 했고요. 그리고 가끔 이게 그룹화 수준을 이중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2번을 넘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해당하는 그리고 상품명에 대해서 그러면 이 상품명을 또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고 자, 이번에는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시험지에 보시면 4번에 그룹화하고 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출발일에 대해서 오름차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클릭 출발일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오름차순 되어 있는 거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림차순이다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내림차순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약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 시험지 5번에 있는 걸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은 다행히도 단가라고 되어 있는 것에 평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가로 그냥 해주시면 되지만 혹시라도 요약을 하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단가라고 되어 있는 요거 하나만 나왔어요. 근데 혹시라도 단가가 아니라 다른 것에 해당하는 평균을 하라라고 하더라도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요 필드 중에 아무거나 일단 선택을 하고 갑니다. 그걸 하고 간 다음에 디자인에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얘를 하는 건 다행히도 단가가 지금 하려는 거하고 맞지만 혹시 단가하고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요것에 해당하는 함수와 얘가 들어가는 위치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단가의 평균 그랬으니까 평균을 선택을 하고요. 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요약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을 누르시고 지금 현재 이 형태를 보면 단계가 가장 맞아요. 그래서 단계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을 지정하래요. 문제에 보시면 조건 1번에 해당하는 그 보고서 이름과 출력 형태에 해당하는 제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약관리 현황 띄고 보고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마침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잘 보시면 지금 위쪽에 나와 있는 게 중간으로 와야 되고요. 자, 오른쪽에 날짜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더 아래쪽에 쭉 내려갔을 때 여기 날짜가 있어요. 얘를 끌고 올라가서 함수만 다르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보기에 가서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입력을 하라고 돼 있죠. 보고서 그대로 돼 있고요. 중간 정도로 하라 그랬으니까 얼추 일단 중간 정도쯤에 갖다 놓으시고 자, 지금 이게 2번에 형태를 지정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얘를 선택, 그 다음에 홈에 가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궁서로 하라 그랬으니까 궁서를 선택을 하면 바로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4포인트 그랬으니까 24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굵게 밑줄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그랬으니까 얘를 선택해서 가운데 맞춤 하면 되겠죠. 자, 했더니 지금 글씨가 몇 개가 안 보여요.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각선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미리 보기를 했더니 밑줄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색깔을 없애줘야 됩니다.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눌렀더니 지금 나와 있는 모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배경색이 지금 보소 머리글이에요. 자, 배경색이 다른 걸로 되어 있죠. 점 3개짜리 누르시고 흰색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벌써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좁으니까 얘를 조금 더 밑으로 좀 내려주고요. 자, 맨 아래쪽에 보면 Now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얘를 그냥 쭉 끌고 올라가십니다.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고 자, 요곳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고서를 좀 벗어났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데이트 시리얼이라는 걸 쓰는데요. 자, 그러니까 now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지우시고 DATE 데이트 SERIAL 자, 가로 여시고 자, 여기에다 써야 되는 거는 연도 그다음에 월 1에 해당하는 걸 컴마를 구분해서 쓰시면 돼요. 자, 시험지에 2022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컴마 6 컴마 그 다음에 10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토요일 이거는 입력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제대로 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시험지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맞춰져 있죠. 자,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선택을 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클릭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에 가보시면 지금처럼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다시 우클릭 디자인 보기에 갑니다. 자, 이번에는 자, 위쪽에 나와 있는 머리글은 다 됐으니까 자, 4번에 보시면 지역으로 그룹하고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정렬 및 그룹화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시면 아래쪽에 지역에 대해서 그룹화가 되어 있고 오름차순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림차순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얘는 빠져나가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틀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눈금자 보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잡힙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크기 및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일단은 가장 좁은 너비에 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렇다면 페이지 바닥글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고요. 자, 얘를 조금 위로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조금 밑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내린 다음에 지금 현재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자,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평균과 AVG가 둘 다 잡혀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그 다음 바닥에다 클릭 해놓고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적당한 위치로 얘를 이동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너무 크니까 조금 위로 올려볼까요? 자, 그러면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자, 아래쪽에 보시면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에 가셔서, 자,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거를 전체로 선택한 다음에 가장 왼쪽에 대해서 얘를 정렬을 해요. 그래서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왼쪽이라고 되어 있는 걸 맞추면 이렇게 맞춰지고요. 얘를 조금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나오는 총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여기서 한글로 총이라는 글자를 쓰면 시험지처럼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글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겠습니다. 홈에 가셔서 얘는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선택하면 가운데로 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예약 번호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다른 애가 있으면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자, 그럴 때는 클릭, 쉬프트 누르고 얘를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앞으로 쭉 옮겨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얘를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겠죠. 자, 얘를 우클릭한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에서 확인해 보면 다 맞춰서 들어갔죠. 얘는 지금 좁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우클릭, 디자인 보기. 자, 그렇다면 얘네도 가운데 정렬하시면 되겠죠. 홈을 클릭하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출발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는 앞쪽으로 좀 키워주고 뒤쪽으로도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키워주고요.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했더니 자, 쭉 들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출발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가운데로 오는 게 낫겠죠. 대체적으로 가운데 정렬을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글자가 전부 일률적인 크기로 돼 있을 때,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홈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한 번 더. 자, 이렇게 되면 만들어졌죠. 자, 이번에는 상품명을 가지고 옵니다. 자, 상품명도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얘도 굉장히 긴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자, 이렇게 키워주시고 그리고 상품명들이 다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 쭉 봤더니 제대로 다 들어오네요. 근데 뒤에 1이라는 글자가 다 빠졌어요. 자, 그러니까 좁다는 얘기죠. 조금 더 얘를 옆으로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는 글씨가 왼쪽 정렬이 맞아요. 자, 그런데 위쪽에 있는 거는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만 다시 선택한 다음에 홈에 가셔서 가운데 정렬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서 우클릭,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에 갔더니 자, 제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단가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얘도 중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쭉 잡으시면 되고요. 자, 단가를 왼쪽으로 조금 늘려주시고, 자,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늘려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날짜가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우클릭, 인쇄 미리 보기 선택했더니 다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조금 더 왼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겠네요. 뒤에 나와 있는 결제 예정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조금만 줄이고요. 자, 요 정도 줄이고 왼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나와 있는 거 결제 예정일이죠. 자, 요거를 잡아서 앞쪽으로만 키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가운데 정렬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홈,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자, 됐고요. 위에 단가라는 글씨도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단가 선택하고, 자,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단가라고 되어 있는 이 세 개는 숫자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오른쪽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클릭,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에 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가 너무 좁으니까 앞쪽으로 좀 옮기고 싶다 그러시면 자, 얘를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지금 보면 상품명, 그 다음에 출발일 요 사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뒤쪽에 있는 걸 다 잡으신 다음에 앞쪽으로 키보드를 이용해서 움직이셔도 돼요. 그리고 결제 예정일에 대한 것만 조금 더 이렇게 뒤쪽으로 하면 얼추 맞았는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색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박스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박스도 생겼죠. 자,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페이지 머리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그 부분에서 배경색이 흰색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배경색은 흰색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클릭하셔서 지금 투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아래쪽에 박스가 만들어졌던 게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를 선택했더니 자, 지금 박스가 다 없어진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자, 본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오른쪽에 보시면 배경색 다른 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배경색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신 다음에 흰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점점점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흰색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본문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바닥글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배경색과 다른 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도 클릭하신 다음에 흰색으로 선택하게 되면 이게 배경 1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아래쪽에 보고서 바닥글도 한번 볼까요? 얘도 배경 1 제대로 된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페이지 머리글도 배경 1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클릭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를 선택하게 되면 자, 지금 제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다른 영역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지역 머리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흰색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나와 있는 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총평균 여기까지 다 됐죠. 자, 그런데 5번에 보시면 단가의 평균과 총평균은 여기 됐어요. 자, 굵게 하라 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디자인에 가셔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것에 해당하는 거를 굵게 그랬으니까 홈에 가셔서 굵게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십니다. 아, 제가 하나 안 했네요. 평균도 하라 그랬으니까 얘도 역시 클릭한 다음에 굵게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한 번에 못 봤기 때문에 두 번에 했는데요. 여러분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굵게 이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평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위쪽과 아래쪽에 보시면 선이 하나씩 있어요. 자, 그러면 디자인에 가셔서 자, 이렇게 갔습니다. 자, 선을 가지고 오는데 보고서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선, 이거 보이시나요? 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위쪽에 이렇게 선을 그려줘요. 얘를 잘못 그리면 사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거에 해당하는 거를 좀 굵게 만들어 준대요. 자, 이거를 선택하고 옆에 보시면 스타일이 실선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가는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 1포인트 정도 자, 제대로 되는지 일단 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 자 했더니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자, 조금 더 굵게 해도 될 것 같아요. 2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걸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PT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하나 만들어졌죠. 이걸 그대로 밑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C를 아까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바닥에 해야 되잖아요. 자, 얘를 클릭하시고 바닥글 자,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선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화살표로 밑으로 내리시면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평균이라는 이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더 안 내려가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우클릭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를 보시면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의 아래쪽에 선이 만들어졌고요. 위쪽에 지역 위아래 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6번에 되어 있는 게 아직 안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지금 6번이 뭐냐면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예약 번호에 그랬으니까 위쪽에 나와 있는 제목 말고요. 아래쪽에 데이터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조건부 서식으로 갑니다. 자, 이 부분에 세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필드 값이 아니라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마지막 글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write, R-I-G-H-T, write를 쓰게 됩니다. 가로 여시고 자, 예약 번호의 마지막 글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예약 번호 디귿자 가로 열고 닫고 해주고요. 컴마 그 다음에 몇 글자를 갖고 온대요? 마지막 글자니까 한 글자를 가지고 온대요. 자, 이렇게 하고 write를 하게 되면 하나가 빠졌죠? 이것이 4가 아닌 경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같다면 이코를 해야 되지만 같지 않다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부등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rite는 들어갔다 나오면 문자예요. 그래서 따옴표 안에
4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마지막 글자가 4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굵게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하래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빨간색으로 선택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하고 적용, 그 다음에 확인 눌렀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가서 확인을 해보면, 자, 지금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면 제목이 진하게 돼 있거든요. 이 항목의 제목들이 출력 형태와 같이 라고 나온다면 그 부분도 역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자, 제목 부분을 그냥 여기서 클릭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홈에 가셔서 굵게, 그 다음에 지역이라는 글자도 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도 굵게 이렇게 합니다. 문제에 보면 출력 형태와 같이라는 게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인쇄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도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시간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좀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사실은 검은색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선택을 하고 지금 아마 글씨가 좀 회색 계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검은색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게 되면 조금 더 진하게 표시가 되죠. 자, 여기에 있는 제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얘를 선택하고 검은색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진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진한 검은색으로 표시가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것도 시간 내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꼭 연습을 하시고요. 시험지에 답안 작성 요령이라는 부분에 보시면 조건에 맞게 작성하되 언급되지 않은 건 출력 형태와 같이 이런 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글씨로 되어 있는 걸 다 했다면 그 다음은 출력 형태와 같이 라고 되어 있는 그 형태대로 이걸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액세스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X를 누르신 다음에 Yes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액세스는 이렇게 열려진 상태에서 전송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거를 액세스를 끈 다음에 저장한 위치에 있는 거를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아마 그 설명은 다 해줄 겁니다. 설명하는 걸 잘 듣고 자, 모두 완벽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시간 내에 하실 수 있도록 꼭 연습을 하시도록 하세요.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